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환경공학 이론 반을 시작하게 된 평혜림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늘부터 첫 수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간단한 OT를 좀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수업이 진행될 건지 어떤 과목 순서대로 될 건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게 책이 제가 이틀 전에 받았거든요. 이게 수정돼가지고 좀 교정을 하고 개정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나온 교재라서 조금 글씨가 좀 작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필기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도 같긴 한데 어쨌든 조금 요목조목 필요한 거를 좀 더 넣어서 만들었으니까 책을 가지고 할 텐데요. 일단 교재 순서가 저희가 1권하고 2권이 있는데 1권에는 수지라고 대기만 넣어놨어요. 그래서 두께에서 보시다시피 수지라고 대기가 가장 출제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과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질이랑 대기만 할 테니까 수지 대기 교재만 갖고 다니시면 되고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공무원의 종류들이 많잖아요. 어쨌든 지방직도 있고 아니면 뭐 국가직도 있고 아니면 서울시도 어쨌든 있고 그래서 뭐 연구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환경공학이라는 과목은 정말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잡다하거든요. 모든 과목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환경공학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많이 포괄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막 여차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수질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대기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 폐기물이라고 하는 과목을 아마 환경과학과 전공을 하시는 학생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수질 대기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토양이라고 하는 과목도 들어가고요. 아주 소량이지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소음 진동. 원래 소음 진동은 물리학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기계공학과 학생들이 많이 공부를 하는 건데 저희가 어쨌든 환경적인 어떤 소음 그리고 사람들한테 미치는 그런 영향들 때문에 소음 진동이라는 과목이 들어가는데 아주 깊숙이는 들어가지 않아도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내용 아니면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 정도는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소음 진동까지 들어가는 게 기본적인 환경공학이고요. 여기다가 요즘에 막 생태학 이런 것들 많이 좀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생태 같은 경우에도 간혹가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 법규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게 이제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환경공학이 양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다른 과목들도 많겠지만 환경공학은 이렇게 과목 수만 보더라도 전체 과목을 다 공부를 해야 되는 만큼 과목 수가 조금 양이 많아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요. 모든 걸 다 외워야지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좀 선택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수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제 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증, 환경공학과 전공한 학생들 계시나요? 한 분 계시네요. 우리 보통 환경학과 전공한 학생들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환경학 전공한 학생들은 이제 뭐 기사나 아니면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아니면 타 전공, 화공 전공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요즘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그런 분들도 수질이나 대기 같은 경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기사나 산업기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과목 자체가 개론, 그 다음에 방지기술 아시죠? 개론 과목, 방지기술 과목, 그 다음에 이제 상하수도라는 과목이 들어가 있고요. 공통적으로 공정시험 법학, 공정시험 기준하고 법규, 수질 관련 법규 이렇게 해서 총 5과목을 보는 게 수질환경 기사의 과목이거든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개론, 방치기술 얘가 주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상하수도, 약간의 공정법규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사 공부를 그대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사 공부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거기서 이제 어디가 잘 나오는지는 좀 추려서 공무원 공부하고 기사 공부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추려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대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개론 있고요. 방지기술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연소공학이라는 게 있고요. 공정시험 기준하고 법규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대기 같은 경우에는 공정시험 기준이랑 법규는 많이 안 나오는 편인데 법규는 살짝 쿵 나오고 개론 방지기술 연소공학이 다 나오죠. 공무원 시험에서는. 지금 출제되는 비중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개론, 방지기술 파트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고 토양도 개론과 방지. 제가 이렇게 쓰면 되게 양이 많아 보이는데 방지기술 같은 경우에 폐기물 토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를 하면서 어떤 파트가 잘 나오는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소음진동 같은 경우에도 개론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졌는데 이런 과목들을 저희가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저희 교재에서 나온 순서대로 일단 1권에는 수질이랑 대기가 시간 제일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출제되는 비중을 보면 총 20문제 중에서 약간씩은 시험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12문제에서 13문제, 많게는 14문제까지는 다 수질이랑 대기에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질이랑 대기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12문제에서 14문항, 그리고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약간 차이가 나서 조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시험마다 출제자가 어떤 곳에 포인트를 두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평균적인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나머지 12문제 나왔으면 나머지가 8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건데 그 8문제에 관련된 항목기 폐기물, 토양, 소음진동 나머지 알파이기 때문에 뭐 어디를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이론적인 측면을 어디를 좀 신경 쓰셔야 되는지를 잘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수질이랑 그 다음에 대기 파트를 할 때 조금 잘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뭐 공부하는 도중에 저도 이제 계속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될 텐데 다른 거는 안 하셔도 돼요. 뭐 예습해 오세요. 읽어볼 필요도 없고요. 뭐 그다음 첫날은 원래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어쨌든 공부지만 첫날은 설레지 않나요? 첫 장을 이렇게 펼쳤을 때. 그래서 보통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오늘부터 공부해야지 그러다 쭉 쉬다가 다시 첫 장 넘기고서 앞에만 이렇게 씻어놓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복습하세요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원치 않고 만약에 오늘 제가 3시간 동안 수업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3시간만큼은 복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업을 뭐 저 아마 지금 촬영하고 있으니까 인강 듣는 학생들도 많으실 텐데 인강을 듣는다고 해서 자기 공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듣는 건 듣는 거고 본인 공부는 본인 머릿속에는 자신이 넣으셔야 돼요. 이런 잔소리를 제가 중간중간 할 테니 첫날이라 아마 이제 제가 양은 많이 나가지 않을 거고 복습할 양이 오늘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가 하라는 대로만 복습을 해오시고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만 복습을 해오신다라고 하면 점점 가면 갈수록 1주일, 2주일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복습해야 되는 양이 계속 누적이 되겠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복습만 꾸준히 해주시면은 환경공학은 그래도 고득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 신경 쓰셔서 봐두시고요. 처음부터 암기를 모두 하시려면 제가 이거 나와요, 외우세요 라고 하면 처음부터 암기를 하려고 그러면 한 3개월 있으면 까먹어요. 뭐 일주일만 있어도 까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해야 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체크만 해놓으시고 나중에 이제 저희는 단기 기억을 좀 추려가지고 시험 일정이 나왔다라고 하면 한 달 전, 2달 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암기 내용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이 부분은 무조건 앞뒤 볼 거 없이 무조건 암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여기는 이해예요. 이해와 여러분들이 이해 후에 선 이해 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선 이해 후 암기거든요. 선 이해 후 암기.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지 암기도 오래 가요. 근데 이해 없이 암기를 하다 보면 맥락 없이 외우면 나중에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추려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그럼 할게요. 일단 화학 수업은 시작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오늘 환경과 첫날이세요? 정말 마음에 오늘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오셨겠는데 아마 화학 시간 첫 시간에 원소주기율표라든지 뭐 1족부터 시작해가지고 1족, 2족 이런 거 배우시겠죠? 근데 환경공학에서는 어쨌든 화학 시간에 공부하시는 거를 토대로 화학적인 개념이 들어가긴 하지만 환경공학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원자
들이나 원소들이나 아니면 원자량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 화학공학과 전공하시는 학생들도 많고 그렇겠지만 그냥 저희는 필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1쪽짜리 뭐 수소 여러분들 다 아시죠? 뭐 리튬, 수리, 낙칼 이렇게 외우지 않나? 나트륨, 칼륨 이렇게 해서 1쪽짜리 쭉 외우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쨌든 화학 시간에 다 하실 테니까 저희가 필요한 거는 몇 개의 원소 기호와 그 다음에 몇 개의 원자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페이지는 순서대로 나가면 좋겠지만 제 편의상 12페이지부터 나갈 거예요. 12페이지 보시면은 중간에 기초 단위 개념이라고 나와 있어서 원자량이 무엇인지, 분자량이 무엇인지, 뭐 당량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농도에 대한 개념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뭐 기본 단위라든지, 아니면 암기를 하셔야 되는 점도라든지 밀도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볼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점도, 밀도 뭐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면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필요한 내용의 기초 단위 개념의 원자량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 시간에 다 족 주기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원소 주기율표를 암기를 하시겠지만 저희가 필요한 것만 이제 쓰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수소, 헬륨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저희는 이 족과 주기가 필요가 없거든요. 물론 족과 주기를 알면 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산화수나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할 수 있으니까 편하긴 하는데 제 편의상 그냥 순서대로 쭉 20번까지 쓸게요. 그래서 수, 헬, 리, 배, 붕, 단, 치.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제가 쓴 거고 이거 이외에 뭐 알고 계셔야 되는 원소 같은 거 Mn 그러면 망간, 요즘에 망가니즈라고 부르는데 Mn 그러면 망간, 뭐 Fe 그러면 철 이런 건 다 아시죠? Cr 그러면 크롬, 뭐 Cu 그러면 구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Ni 그러면 니켈. 환경화에서 잘 나오는 것들 몇 가지가 있거든요. CO 그러면 코발트. 지금 마음속으로는 하고 계시죠? 코발트. 전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부담 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계속 하셔야 되고 PT 백금이고요. AU는 잘 안 나오니까 HG 그러면 수은, AG 그러면 은 이런 것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소를 봤을 때 원소 기호를 보고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만 있으시면 되고 그 위에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로 1번부터 20번까지도 알고 계실 테니까 기본적인 거니까 알고 계실 테니까 그냥 하고 넘어가겠지만 혹시라도 까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만 딱 읽고 넘어갈게요. 얘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그 다음에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황, 염소, 그 다음에 아르곤, 칼륨, 칼슘.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제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 원소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원자량이 있어요. 물론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원자량이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야지만 이의제기가 없기 때문에 원자량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기본적인 수치들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수소, 그 다음에 탄소, 질소, 산소, 나트륨, 마그네슘, 인, 황, 염소, 칼륨, 칼슘까지는 암기할게요. 총 11개거든요. 그래서 원자량을 암기를 하시는데 원자량 같은 경우에는 수소는 1이고요. 이게 상대적인 양이라서 수소를 진짜 수소 원자를 보일 수도 없지만 잴 수도 없지만 얘를 만약에 잰다라고 하면 1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수소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 탄소는 12거든요. 12, 질소는 14, 산소는 16, 나트륨은 23. 아마 기사, 산업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마그네슘 24.35로 계산을 하셨을 거예요. 공무원에서는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24로 대략적으로 하시면 돼요. 아셨죠? 마그네슘 24, 인 31, 황 32, 염소 35.5, 칼륨 39, 칼슘 40. 요것만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원자량은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정리되시나요? 별거 아니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하나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판서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판서를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하기도 하고 교재에 없는 내용. 제가 교재에 다 모든 걸 수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재에 빠진 내용 같은 경우에도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서 판서를 많이 하는 편이라 수업 시간에는 그 연습장 같은 것들을 준비하셔서요. 연습장에다가 일단 제가 판서하는 걸 따라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복습의 첫 번째가 이 노트를 깨끗한 노트에 옮겨 적는 게 복습의 첫 번째예요.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공부 방법이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학생들 가르치면서 고수하고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왜냐하면 책 보고 복습해 그러면 읽어 그러면은 그냥 하얀 건 책이고 까만 건 글씨고 읽다 보면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안 되거든요. 제가 제일 추천하는 방법은 수업 시간에 노트 필기가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80% 이상은 노트 필기가 있기 때문에 노트 필기를 새 노트에 옮겨 적으시면서 다시 한번 입으로 한번 읽어보고 눈으로도 보고 이게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런 문자 같은 거 그냥 단순 계산 문제가 아니라 계산 문제는 풀면 되는데 문자 같은 것들은 사실 복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별거 아니고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다 아는 내용에서 틀리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트 필기 좀 해주시고 수업 시간에 제가 체크해드리는 거는 교재에다가 체크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교재가 완전 걸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장에 쓰시고 그 다음에 집에 가셔가지고 제일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옮겨 적는 거. 옮겨 적으면서 본인만의 이제 옮겨 적으실 때 조금 더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너무 빽빽하게 쓰지 마시고요. 항상 널널하게 쓰셔놓고 본인이 문제 풀다가 제가 체크를 안 해드리는 내용 같은 것들은 거기에다 계속 포스트잇으로 붙이건 아니면 추가적인 필기를 하건 이렇게 계속 본인만의 자료를 좀 만드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제가 아무리 써드려도 저도 사람인지라 중간중간 빼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완하시기 위해서 노트 필기 하실 때 좀 널널하게 해주시면은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원자량 같은 것들을 했고요. 지금 원소 주기율표를 봤기 때문에 이 원소 주기율표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을 봤고요. 일단 오늘은 원자량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자량 상대적인 질량이에요. 그래서 수소라는 거를 만약에 재면은 1이 아니라 상대적인 질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적인 질량. 그래서 만약에 수소가 1이라면 탄소는 그거 12배야. 정확하게 말하면 탄소가 12라면 그거보다 12배 작은 게 수소야 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인 질량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어요. 단위를 붙이지 않아요. 수소 1g, mg 이런 단위를 붙이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환경에서 볼 수 있는 물질들은 거의 다 원자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분자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분자들을 한번 볼 건데 그럼 당연히 분자들은 어떤 원자들이 모여가지고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하거든요. 화학적인 개념으로는. 그러면 원자 만나서 분자를 형성했을 때 이 분자량은 원자량의 합이에요. 그쵸? 그래서 분자량은 원자량의 합이에요. 근데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자량은 단위가 없으니까 단위가 없는 원자량을 더해서 분자량을 만들었으면 분자량도 단위가 없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원래 절대적인 분자량은 단위가 없어요. 되셨나요? 그럼 분자들을 한번 환경과학에서 잘 나오는 분자들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HCl이라든지 H2SO4 이런 것들 HNO3 그다음에 좀 빠르게 하고 넘어갈까요? 지금 쓴 것들은 지금 보시면 다 읽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얘는 지금 원래 대기 파트에서는 염소, 이온으로 따지면 염화이온이라고 하기 때문에 염화수소라고 하고 기체상으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수질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파트의 대기를 공부할 거지만 수질에서는 얘네들이 물속에 녹아있는 상태, 수용액 상태에서는 수소이온을 내는 물질이라고 해서 염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읽으실 때 얘는 염산, 얘는 뭐라고 읽어요? 황산이죠. 그쵸? 그리고 얘는 질산, 얘는 초산 또는 아세트산이라고 하는데요. 수질에서는 간혹가다 출제가 돼요. 그래서 초산,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거 화학식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옆에 하나 더 써볼까? C2H5COOH라고 있어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언급이 잘 안 되는데 기사 시험에서는 많이 언급되는 이온이거든요. C2H5COOH. 얘는 프로피온산이라고 불려요. 프로피온산. CH3COOH는 초산 또는 아세틱에이시드라고 하는 아세트산이고요. NaOH는 다 아시죠? OH가 수산화니까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슘, 수산화, 칼륨. CO3가 이름이 읽을 때 탄산이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탄산, 칼슘 이렇게 해서 물론 제가 모든 걸 다 써드리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것만 가지고 분자량을 한번 계산을 해보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조금 이따 몰 농도, 그 다음에 노르말 농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분자량은 원자량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원자량, 좌측에 있는 원자량을 다 암기를 하셔야 푸실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하나씩 해볼게요. 처음이니까 수소는 1이고 염소는 35.5 바로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염소는 35.5 그래서 얘가 36.5가 되는 거고 수소가 1자리가 2개 있으니까 1자리가 2개에 황이 32 16자리가 4개 계산하시면 98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1자리, 질소가 14, 산소가 16자리가 3개. 제가 지금은 이렇게 다 계산을 해드리지만 집에 가셔가지고 노트 필기 하실 때에는 여기만 써놓고 계산을 해보시는 거예요. 속도를 빠르게. 그래서 언젠가는 외워져요. 한 달에서 2달 정도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뭐 안 봐도 황산은 98이고 NaOH는 40이고 CaCO3는 100이고 이게 나오는데 어쨌든 처음이니까 한번 집에 가셔서 요 좌측에 있는 분자들만 써놓으시고 분자량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 계산하시면 63 나오고요. 초산 같은 경우에는 12, 탄소가 10이고 수소가 지금 총 4개고 맞죠? 그러면 그냥 순서대로 해볼까? 수소가 3, 12, 16자리가 2개, 수소가 1 계산하시면 24에다가 32에다가 60인가? 그쵸? 60 나오거든요. NaOH는 나트륨이 23, 산소가 16, 그 다음에 수소가 1, 그래서 40. CaOH2 같은 경우에는 가로 안에 있는 게 총 2개라는 뜻이라서 칼슘이 40, 16 더하기 1자리가 총 2개 계산하시면 74 나오시고 그 다음에 KOH 같은 경우에는 39, 16, 1 56이죠. 미리 밝힐게요. 사칙연산을 제가 잘 못해요. 여러분들이 잘 찝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막 인간문 학생들이 막 더하기 뼈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칙연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봐주세요. 아니에요 라고 하면 이제 눈치를 주시거나 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고치도록 할게요. 칼슘이 40이고요. 탄소가 12, 16자리가 3개 계산해서 얘가 100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12자리가 2개 밑에 있는 거 계산 안 할게요. 5, 그 다음에 12 더하기 16자리가 2개 1. 제가 지금 이렇게 다 아시는 걸 쓰는 이유는 그냥 이렇게 계산해서 이 값이 나왔다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분자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자량의 합으로 계산을 하고 각각 원자량은 단위가 없는 상대적인 질량이기 때문에 단위를 지금 제가 다 쓰지 않았거든요. 그 단위를 쓰지 않았다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가 일단은 염산 같은 경우가 만약에 36.5가 있어. 우리가 공부하는 게 수질이잖아요. 근데 36.5g이 들어가 있는지 물 1리터라고 가정하면 물 1리터에 36.5g이 들어가 있는지 36.5kg이 들어가 있는지는 어마무시한 차이 아닌가요? 36.5g은 요만큼이고 36.5kg이 이만큼인데 그만큼의 오염물질이 들어갔다라는 그 차이는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 분자량, 상대적인 질량값을 합해서 만든 분자량, 단위가 없는 분자량에 단위를 붙여서 써요. 단위를 붙여서 편의상. 그래서 그람 분자량이다라고 하면 분자량이 그람을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리그람 분자량이다 그러면 분자량이 미리그람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킬로그람 분자량이다 그러면 분자량에 킬로그람을 붙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이 분자량에다가 그람을 붙였다라고 하면 분자량에 그람을 붙인 값, 그람 분자량이 되는 거고 미리그람을 붙였다라고 하면 미리그람 분자량, 킬로그람을 붙였다라고 하면 킬로그람 분자량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되셨죠? 이게 좀 빠르게 전환이 돼야 돼서 조금만 연습하면 우리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좌측 볼게요. 염산의 그람 분자량 얼마예요? 36.5g 바로 나오시면 돼요. 아셨죠? 36.5g. 황산의 미리그람 분자량은 98mg. 바로 되시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질산의 킬로그램 분자량은 63kg. 이렇게 단위를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이 단위를 붙이는 이유가 이 단위를 붙이셔야 우리가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어떤 오염물질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를 조금 손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학과 나오신 분 많으신 것 같으니까 저보다 더 훨씬 더 화학을 더 잘하실 테지만 이제 몰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화학 시간에 몰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실 테고 아마 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에 몰에 대한 화학을 공부를 하신 분들은 몰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계실 텐데 몰이 뭐야? 라고 하면 6.023 곱하기 10의 23개의 입자를 의미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6.023 곱하기 10의 23개의 입자를 우리는 1몰이라는 걸로 정의를 해요.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면 지금부터 아는 걸로. 근데 6.023은 모르셔도 돼요. 왜냐면 환경과학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과학에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화학 시간에 선생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화학 시간에 선생님이 이 입자를 우리가 1몰이라는 6.023 곱하기 10이 23개예요. 10이 23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그럼 동그라미가 23개를 붙어 있는 것을 하나의 1몰이라고 한다라는 개념이 이제 머릿속으로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몰에 대한 개념은 원래 입자수로 말하면 그만큼의 뭐 6.023 곱하기 10의 23개 입자를 의미하는데 환경공학에서는 그것을 조금 더 쉽게 분자량이라고 봐요. 그람 분자량. 1몰에 대한 개념이 뭐냐? 그러면 그람 분자량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이번 시간에 제가 계속 질문할 거거든요. 1몰은 그람 분자량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럼 볼게요. 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몰. 한글로는 몰이라고 쓰고요. 얘 정식은 MOLE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얘 단위는 이렇게 써요. 이것과 이것의 차이. 아마 전공서적 보면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MOLE라고 써져 있는 거. 이거 차이점은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3m다라고 하면 3m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쵸? 이렇게 쓰잖아요. 맞아요? 이걸 차이예요. 그래서 MOL이라고 써가지고 틀린 거는 아니지만 보통은 MOL이라고 줄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단위를 축약해서 쓰는 거니까 몰과 MOLE라고 쓰는 것과 MOL. 그래서 어떤 책을 봤는데 MOL이라고 써져 있어요. 뭐 저희 책이 틀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앞으로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화학적인 개념으로 1몰은 곱하기 10의 23개 입자를 의미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건 있고 앞으로는 1몰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오늘 계속 분자량에 뭘 붙인 거? 그람을 붙인 거. 그래서 1몰은 그람 분자량 이렇게 기억할게요. 1몰은 분자량에다가 그람을 붙인 이렇게 그람 분자량. 우리가 좀 이따가 오늘 빠르면 오늘 그 접두어에 대한 개념을 할 거거든요. 왜 킬로그램보다 10의 3승 작으면 그람, 그람보다 10의 3승 작으면 미리, 이런 미리그램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접두어가 밀리가 붙었냐 아니면 킬로가 붙었냐에 따라서 이렇게 몇 승배, 몇 배 차이가 있느냐를 나타내는 게 접두어거든요. 얘 지금 보시면 그램 앞에다가 밀리를 붙이는 순간 그람보다 10의 3승 작은 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제가 위에서 설명드릴 때 분자량에 그람을 붙이면 무슨 분자량? 그람 분자량. 분자량에 미리그램을 붙이면 미리그램 분자량, 분자량에 킬로그램을 붙이면 킬로그램 분자량이라고 했거든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분자량에다가 미리를 붙여서 미리그램 분자량이 되었다 라고 하면 밀리라는 접두어가 그램보다 10의 3승 작은 거니까 몰보다 10의 3승 작게 만들려면 뭐 붙이면 돼요? 밀리 붙이면 돼요. 그러면 1밀리몰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1몰에다가 얘 밀리 붙였네? 나도 밀리 붙여야지. 이게 밀리몰이에요. 그래서 얘랑 10의 3승 차이가 있으면 몰과 밀리몰도 10의 3승 차이가 있는 거죠. 되셨죠? 그러면 쉽지. 킬로를 붙였대요. 얘도 뭐 붙이면 되지? 킬로 붙이면 돼요. 그래서 1킬로몰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이 중에서 뭐가 나올까 하는데 왔다 갔다 해요. 보통 나오는 문제들 중에 80% 이상이 몰 퍼 리터라는 몰 농도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몰로 나오면 학생들이 너무 수룩 풀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한 몇 초라도 3초,
첫날부터 이렇게 니네 엿 먹어라 막 3초 정도 너네 좀 어떻게 시간 좀 버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몰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킬로몰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요것만 알면 킬로몰 나오면 그냥 그람에다 킬로 붙이면 되고 몰 나오면은 그냥 그람 붙이면 되고 미리몰 나오면 미리만 붙이면 되기 때문에 단위환산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 계속 연습시키는 게 단위환산이에요. 단위환산 하다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단위환산을 조금 보고 넘어가야 돼서 1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린 거고 연습해 볼게요. 좌측 한번 봐보세요. 좌측 보시면 저희가 분자량 계산해놨죠. 그쵸? 편의상 분자량 계산을 해놨고 복습 한번 할게요. 원래 분자량은 단위가 없다. 절대적인 수치이다. 그래서 상대적인 질량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수치라 얘네들은 단위로 붙이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편의상 여기다 그람을 붙이거나 미리그람을 붙이거나 킬로그람을 붙인다. 여기까지 정리되시나요? 그러면 볼게요. 1몰은 무슨 분자량? 그람 분자량이에요. 제가 염산 1몰은 36.5g. 바로 나오셔야 돼요. 황산 2몰은 그러면 98을 2배 해야 돼요. 이해 가시죠? 196g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이거예요. 물이 오염이 됐는데 물 안에 오염물질이 2몰 들어가 있더라. 뭐가 들어가 있냐면 황산이 2몰 들어가 있더라. 그러면 황산이 지금 196g이 들어가 있구나. 이거를 생각만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다시요. 질산이에요. 계산 다 했으니까 단위만 붙이면 돼요. 질산 1몰은 63g, NaOH 1kmol은 40kg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CaOH2 수산화칼슘 1mm몰은 74mg 이것만 되시면 돼요. 이러면 조금 이따 우리가 배울 몰농도, 미리몰농도, EPM 이런 단위들이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몰에 대한 개념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아마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은 아마 화학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지금 수질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몰에 대한 개념을 보시는데 대기도 농도를 몰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어떤 물질이 1몰이 있다. 예를 들어서 염산이 1몰이 있다라고 하면 염산은 36.5g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기체 상태 물질이다라고 하면 기체 상태 물질들도 그 물질의 그람 분자량을 계산하면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일정한 공간 안에 제가 여기다가 이제 수질이나 아니면 대기에서 많이 나오는 기체 성분 중에서 여기는 첫 번째는 산소를 넣어놨고요. 산소 분자를 넣어놨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메테인 CH4라고 하는 메테인, 현기성 소화하거나 아니면 미생물, 현기성 미생물을 가지고 처리하는 수처리 시 많이 나오는 물질이 여기 나오는 메테인이거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하나 할게요. 어떤 종류든 상관없어요.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그럼 볼게요. 산소를 이 박스 안에 얼만큼 넣어놨냐면 1몰을 넣어놨어요. 메테인도 얼마 넣어놨냐면 1몰 넣어놨고 이산화탄소도 여기에다 1몰 넣어놨어요. 그럼 1몰은 무슨 분자량? 그람 분자량. 다시요. 1몰은 무슨 분자량? 그람 분자량이기 때문에 산소 1몰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상자 안에 산소가 32g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여기 얼마 들어가 있냐 그러면 메테인이 16g 들어가 있다는 뜻이고 얘는 얼마 들어가 있냐 그러면 44g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됐죠? 근데 여기서 잠깐 얘네는 다 기체거든요. 가스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가스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증가하면 보일샤르의 법칙 아시죠? 온도가 증가하면 기체의 부피는 증가하고 압력이 증가하면 기체의 부피는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에는 액체나 고체 상태에 있는 물질보다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온도와 압력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나는 여기 기체가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이만큼의 이 공간에 공기가 얼만큼 있어 라고 하면 공기 몇 그램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보통 기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리터나 미터의 세제곱 같은 부피 단위로 표현을 하는데 그 기체 부피 자체가 온도와 압력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을 일정한 상태에서의 그 부피를 표현을 해주거든요. 0도씨 1기압 많이 들어보셨죠? 0도씨 1기압을 우리가 표준 상태라고 해서 스탠다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0도씨 1기압에서 산소 여기 1몰이 들어가 있대. 그때 기체 부피는 얼마야? 라고 하면 빼박 22.4리터예요. 아시겠죠? 다 얼마라고요? 22.4리터. 여기에는 뭐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야?
0도씨 1기압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0도씨, 이거 나중에 대기 파트 할 때 다시 한번 온도 보정하는 거 설명드릴 텐데 0도씨의 기체 부피가 22.4L다 라고 하면 얘를 만약에 온도를 한 20도씨로 올렸다 그럼 기체 부피 22.4L 이상이에요. 맞죠? 22.4L보다 더 부피가 커져야 된다고요. 압력이 만약에 지금 1기압일 때 22.4L인데 압력이 2기압, 3기압으로 높아졌다라고 하면 22.4L보다 줄어들어야 돼요. 눌렀으니까. 그쵸? 그래서 0도씨 1기압을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하냐면 표준 상태라고 해서 이 상태를 스탠다드, 온도, 템퍼러처, 프레셔. 그래서 STP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STP 상태에서 22.1몰 있다라고 하면 여기 안에 1몰에 해당하는 기체 부피는 빼박 22.4L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기체 종류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메테인이 있을 텐데 메테인 1몰을 여기다 넣어놨대요. 그럼 16g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걸 부피로 표현해봐. 메테인이 얼마만큼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 스탠다드 상태에서 얼마라고요? 22.4L예요. 됐죠? 깔고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22.4L, 0도씨 1기압에서. 그럼 정리해볼까요? 몰에 대한 정리할게요. 별거 아니고. 1몰은 무슨 분자량? 그람 분자량. 만약에 근데 그 물질의 기체 상태이다라고 하면 그 기체 부피는 얼마? 22.4L. 몇 도씨 몇 기압? 0도씨 1기압. 끝. 되셨죠? 정리만. 1몰은 무슨 분자량? 분자량에다 그람을 붙인 그람 분자량. 되셨죠? 1몰은 그람 분자량. 이 그람 분자량으로 표현한 게 기체 상태이다 라고 해서 나 부피로 표현하고 싶다 라고 하면 그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1몰에 상응하는 기체 부피는 몇 리터? 22.4L. 됐죠? 몇 도씨 몇 기압에서? 0도씨 1기압에서. 표준 상태에서. 됐어요? 칠판 보실게요. 자, 제가 아까 그람 분자량 말고 분자량에다 미리 붙여가지고 미리그램 분자량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는데 맞지? 그러면은 여기 몰 앞에다 뭐 붙이면 똑같다 그랬지? 밀리. 그래서 1mm몰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1mm몰은 미리그램 분자량. 그래서 1mm몰. 됐나요? 얘도 22.4L 앞에 뭐 붙이면 돼요? 밀리 붙이면 돼요. 그럼 1mm몰은 1mm몰이 들어가 있대요. 여기 메테인이 1mm몰이 들어가 있대요. 1mm몰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16mg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기체 부피로 따지면 22.4ml 만큼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22.4ml. 이제 하나 남았지? 킬로 남았잖아요. 그쵸? 킬로라는 접도 붙여서 킬로그램 분자량이라고 하고 1킬로몰이에요. 1킬로몰. 킬로 붙인 거예요. 킬로라는 그람보다 10의 3승 크고 몰보다 10의 3승 큰 접도를 붙여준 거죠. 얘도 뭐 붙이면 되지? 킬로 붙이면 되죠. 킬로리터. 그래서 22.4 킬로리터 붙이면 돼요. 근데 우리가 킬로리터라는 그 부피 단위보다 얘랑 똑같은 단위가 있거든요. 얘랑 똑같은 단위가 뭐냐면 미터의 세제곱이에요.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또 한 번 할 거예요. 오늘 안에 할 수 있으면 오늘 안에 다시 한번 또 한 번 할 텐데 킬로리터라는 단위로 나올 수도 있어요. 공무원 시험에서 킬로리터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킬로리터랑 미터의 세제곱이랑 같은 단위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킬로리터와 미터의 3승은 같은 단위이고 오늘 배우는 지금 첫 시간에 배우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하나 하자고 원소주기율표에서 설명드린 거고 원자량 설명드렸고 분자량 설명드린 거예요. 이걸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으면 뒤에 나오는 단위 환산의 가장 기본이 몰농도, 노르말 농도 뭐 이런 단위들을 다 환산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제가 내일 되셔도 1몰이 무슨 분자량? 그럼 그람 분자량. 1mm몰은 미리그램 분자량. 그래서 그것을 기체 부피로 표현하면 표준 상태에서 22.4L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 뭐를 했으니까요. 마지막 이제 첫 시간에 마지막 쉬는 시간 전에 마지막 당량이라는 개념을 해볼게요. 이 당량은 아마 이렇게 나 때는 이런 거 너무 세대 지났나? 저 때는 저희 그 교수님들이 맨날 그 당량이라는 개념을
꼭 영어를 발음을 불려서 이퀴밸런트 맨날 이랬단 말이에요. 이퀴밸런트가 이 개념하고 똑같아요. 뭐를 MOLE라고 쓰는 개념하고 똑같아요. 이퀴밸런트라고 영어로 하는데 이걸 언제 이렇게 쓰고 있어. 보통은 다른 전공서적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렇게. 줄여 그냥 EQ로 줄이면 돼요. EQ. 그래서 얘를 단위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당량은 EQ예요. 1당량. 되셨나요? 이 당량이란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당량이란 개념도 몰의 개념과 같이 화학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단위 환산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1당량에 해당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보시냐면 자, 1당량이래요. 1당량은 몰이랑 거의 엇비슷해요. 그러니까 단위 개념이. 몰은 그람과 관련이 있잖아요. 1몰 무슨 분자량? 그람 분자량이잖아요. 그럼 1당량은 그람 분자량 나누기 가수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수는 원자가 산화수로 불리우는 그런 가수가 되는 거예요. 칼슘 몇 가야? 2가야. 수소 몇 가야? 1가야. 이런 개념 아시죠? 화학 시간에 제가 알기로는 저의 화학적 지식으로는 1족짜리가 다 1가거든요. 아시죠? 1족짜리, 2족짜리, 3족짜리, 4족짜리 그러면 얘가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1족, 2족, 3족, 4족이거든요. 나는 화학 선생님은 아니니까 화학 시간에 배우세요. 그래서 이걸 근데 내가 모든 원소 주기율표를 1족, 2족, 3족, 4족 이렇게 나눠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단 말이지. 화환경공학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암기를 할게요. 가수를 암기를 하셔야지만 보세요. 가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와요. 얘가 몇 가야? 이거는 화학 시간에 아마 나올걸요? 제가 화학 문제를 보는 건 아니지만 화학 시간에 몇 가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 하지만 우리는 몇 가야는 안 나와. 몇 당량이야는 나와요. 몇 당량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산하는 이 가수를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당량을 계산하려고 가수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 계산하는 것만 한번 볼게요. 자, 참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가수라는 건 단위가 없어요. 몇 가라고 읽긴 하지만 플러스 2냐 마이너스 1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절대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값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1가다, 2가다, 마이너스 1가다, 마이너스 2가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절대값으로 넣어주시면 된다고 하면 얘는 단위가 없으니까 어쨌든 분자량 나누기 가수하면 그람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당량은 예를 들어서 1당량은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그람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1몰은 몇 그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람 분자량이니까. 이해 가세요? 다시 NaOH 1몰은 무슨 분자량? 그람 분자량. 40g 나온단 말이에요. 1몰은 몇 그람 이렇게 뜬 것처럼 1당량은 몇 그람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당량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몰과 당량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는 게 물이 오염이 됐대. 수질이 오염이 됐는데 그 안에 오염물질을 몇 몰이 들어가 있어? 몇 당량이 들어가 있어? 양을 표시하기 위해서 몰과 당량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양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러면 당량을 계산하기 위한 가수 계산부터 볼게요. 가수 계산하는 방법, 산화수 계산하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 저는 그냥 화학적인 개념 말고 우리가 보기 편한 방법으로 하면 그 수질에서는 산성이냐 염기성이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산성물질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염기성으로 중화를 시켜서 수질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고 염기성 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산성물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산성과 염기성의 중화를 상당히 수처리할 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화학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할 때. 근데 가수율 계산을 할 때 산인 경우에는 어떤 물질이 산이래. 산이라는 정의는 나 오늘 화학 가르치는 것 같은데 막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 정의, 루이스의 산염기 정의, 그쵸? 이해 가세요?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 이렇게 나뉘거든요. 근데 아레니우스의 정의를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수소이온을 낼 수 있는 물질을 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소이온이 나오는 물질들은 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럼 산일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만 쓸게요. 산일 경우에는 어떻게 가수를 계산하냐면 내는 수소이온의 개수가 가수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볼까? HCl, H2SO4, 그 다음에 HNO3,
H3PO4 이건 아까 안 쓴 건데 인산이거든요. 인산. 그리고 CH3COOH, C2H5COOH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이런 만약에 물질이 나왔어요. 얘 당량을 계산을 하래. 그럼 당량 계산하려면 분자량을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람 분자량 쉬워요. 그쵸? 각각 원자량의 합으로 계산하면 돼. 근데 가수를 모르면 당량을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수를 계산할 때에는 얘네들은 다 산이구나. 산인 경우에는 수소이온이 몇 개 나오냐. 얘네가 물속에 들어가면 수소이온을 몇 개 낼 수 있냐. 이게 가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쉽죠? 그럼 볼게요. HCl 수소이온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그럼 얘 1가예요. 됐죠? 1가. 얘 1가. 이렇게 쓸게요. H2SO4 얘는 물에 녹으면 수소이온 몇 개 내요? 2개 내거든? 그러면 황산은 몇 가? 2가가 되는 거고 질산 같은 경우에는 질산이 되는 건데 수소이온 몇 개 내지? 하나. 그럼 1가. H3PO4 얘는 인산이에요. H3PO4 수소이온 몇 개 내요? 그럼 몇 가? 3가.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 칠판 보시면 얘가 1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얘가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이온을 낼 수 있는 물질을 산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HCl이라고 하는 염산은 물속에 들어가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가 돼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그러니까 이온에 대한 거는 전자를 잃었냐, 잃었으면 양이온, 전자를 얻었냐, 그러면 음이온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돼요. 그럼 얘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될 때 수소이온과 Cl-라고 하는 염화이온으로 이렇게 이온화가 되는데 이때 내는 물질 수소가 몇 개? 1개라서 1가예요. 됐죠? H2SO4 한 번만 더 해볼게요. H2SO4 그러면 얘는 이온화를 시키고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양쪽으로 하는 거는 이온화 된다 라고 표시를 하고 이온화, 전리, 해리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온화된다, 전리된다, 해리된다. 이거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다시 황산을 이온화시키고 전리시키고 해리시키면 수소이온이 하나가 나오고요. 됐죠? 수소이온이 나오는데 이 수소이온이 플러스 1이라는 건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플러스 1가짜리가 몇 개 나오는 거야? 2개 나오는 거니까 얘가 총 2개 나오는 거고 SO4 2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가 되는 거예요. 이때 내는 수소이온이 몇 개? 2개. 그래서 황산은 2가예요. 됐죠? 자, 밑밥 끝. 이것 때문에 한 거거든요. CH3COOH 이름이 뭐라 그랬지? 초산. 다른 말로 아세트산이라고 했거든요. 아세틱에이시드. 그러면 초산, 아세틱에이시드라고 하는 건 산이네. 초산이니까. 그쵸? 그러면 수소이온의 개수가 가수라고 그랬네. 수소이온 총 4개네. 4가 아니라고요. 아셨죠? 얘는 이온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CH3COOH라고 하는 초산은 물속에서 이온화되고 빨리 얘기해야 돼. 이온화 전리되고 또 똑같은 말 해리되면 왜냐면 어떨 땐 이온화, 어떨 땐 전리, 어떨 땐 해리 이렇게 나오니까 이온화되고 전리되고 해리되면 여기까지가 한 묶음이야. CH3COO까지가 한 묶음. 아셨죠? 그러면 얘가 CH3COO까지가 한 묶음, 수소가 하나 나오는데 수소는 플러스 1이라는 건 변함이 없으니까 앞에 있는 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화합물이잖아요. 화합물의 경우에는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더했을 때 얘네 그 가수의 합이, 총 산화수의 합이 0이어야 되거든요. 얘네가 만약에 플러스가 2래,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다 플러스 1을 붙여줘야 돼요. 남았으니까 지금. 알겠죠? 그래서 안정한 화합물의 경우에는 총 산화수의 합은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1이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 수소이온 몇 개 냈지? 하나 냈죠? 그럼 초산은 몇 가? 1가예요. 얘 당량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때 4가라고 하시면 큰일 나요. 아셨죠? 그리고 C2H5COOH가 있는데 C2H5COOH 같은 경우는 프로피온산이라고 해요. 프로피온산. C2H5COOH. 제가 서둘러서 하는 바람에 아까 전에 했던 말인데, 아까 전에 드렸던 말인데요. C2H5COH 같은 경우에는 프로피온산인데 기사 시험 문제에서는 언급되지만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아요. 근데 얘를 쓴 이유는 얘랑 매 한 가지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쓴 거예요. 어디까지가 한 묶음? C2H5COO까지가 한 묶음이에요. 수소이온 하나 나와요. 그냥 몇 가짜리? 1가짜리.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얘가 C2H5COO 마이너스 하나, 아니 맞지? 수소이온 하나. 그래서 얘네가 다 1가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얘도 1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만 예외적인 거고 나머지는 그냥 수소이온 3개네? 그러면 3개 나오겠네? 3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수 계산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는 있지만 가수 계산하는 거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다. 당량 계산하는 것 때문에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당량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아레니우스가 사는 물속의 수용 핵상에서 수소이온을 낼 수 있는 물질, 염기인 경우에는 OH-를 낼 수 있는 물질을 염기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염기는 별거 없어. 그러니까 OH를 몇 개 갖고 있냐, 몇 개 낼 수 있냐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염기일 경우에는 OH-의 수가 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NaOH, CaOH2, KOH, 아이고 뭐야, KOH 등등 이렇게 쓸게요. 읽어볼까요? OH가 수산화니까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슘, 수산화 칼륨, 수산화 크롬이에요. 이거는 크롬 때문에 제가 쓴 건데 일단 요거부터 OH 몇 개 들어가 있지? 하나, 그래서 얘 1가. 얘는 몇 개 들어가 있어요? 2개, 그래서 2가. 몇 개 들어가 있죠? 1개, 그래서 1가. 얘 몇 개 들어가 있죠? 3개, 그래서 3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때 보이세요? OH가 3개 들어가 있으니까 3가. 크롬이 그럼 몇 가일까요? 3가예요. 플러스 3가. OH는 마이너스 1가니까. 되셨죠? 그래서 CrOH3다 라고 하면 이온화되고 전리되고 헬이 되면 크롬이 하나가 나오고 OH가 얘가 플러스 1이고 산소가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겠지만 산화수가 마이너스 2가거든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가야. 그럼 마이너스 2랑 플러스 1이랑 더했는데 0이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1이 남았죠. 그래서 OH가 마이너스 1가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0이 안 되니까 OH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 OH 마이너스 짜리가 몇 개 있대? 총 3개. 얘를 3개 있다고 내 마음대로 마이너스 3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OH 마이너스 1가짜리는 그냥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수산화 이온 마이너스 1가야 이게 지정되어 있는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마이너스 3으로 못 만들어요. 마이너스 1가짜리가 3개 있는 거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얘는 총 OH 산화수 마이너스 음이온이 몇 개냐면 마이너스 3이잖아요. 가수가. 그럼 얘는 몇가 돼야지 플러스가 이거 더해서 0이 되지? 플러스 3이 돼야 되지. 그러면 크롬이 플러스 3가짜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 수질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크롬은 상당히 발암성이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 크롬이 이가 크롬도 있고요. 3가 크롬도 있고 6가 크롬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결합되어 있을 때는 여기 안에 있는 크롬은 몇가 크롬이란 얘기야. 3가 크롬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그 정도만 파악하실 수만 있으시면 돼요. 됐나요? 산이나 염기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 수소이온 들어가 있고 OH-이온 들어가 있으니까 다 찾을 수 있어. 얘가 어떤 물질들 중에서 산인지 염기인지를 찾을 수 있는데 좀 찾기가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애매한 애들은 그냥 묶어서 그냥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화합물. 2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으면 뭐 화합물 이렇게 화학 시간에는 공부하시겠지만 어쨌든 간 산인지 염기인지 안 보이는 애들은 우리는 그냥 화합물이라고 칭하자고요. 그러면 자, 3번째. 화합물이다 라고 하면 양이온을 찾아서 양이온의 산화수를 찾아요. 양이온의 산화수가 곧 가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얘 지금 보시면 CrOH3야. 우리는 OH가 지금 염기성이라는 거 아니까 그냥 3개, 그래서 3가 이렇게 해도 되지만 둘 중에 양이온을 찾아서 양이온의 가수를 아시면 된다고. 아셨죠? 그러면 양이온의 산화수를 한번 보면 이런 거지 뭐 CaCO3 아니면 CaCl2 아니면 뭐가 있을까? NaCl 이런 거 해볼까요? 됐죠? 지금까지는 수소이온만 있으면 수소이온 개수 딱 찾아가지고 몇 가? 요것만 알면 되고 OH 있으면 몇 가? 이렇게 알면 되는데 얘는 대충 보니까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닐 때는 양이온을 찾으면 돼요. 근데 양이온이 어디부터 있냐?
얘네 두 개만 빼놓고 앞에 붙어 있어요. 얘네 두 개만 빼놓고 무조건 맨 앞에 있는 게 양이온이에요. 그럼 양이온 찾기는 쉽잖아요. 아니, 환경공학에서 우리가 쓰는 화합물 중에서 이렇게 생긴 애들만 빼놓고 이 두 개만 빼놓고 다 앞에 붙어 있는 게 양이온이에요. 칼슘, 나트륨이 양이온이거든요. 전자를 잃기 쉬운 물질이에요. 됐죠? 그러면 얘는 칼슘, 됐지? 얘도 칼슘, 나트륨 찾았단 말이야. 됐죠? 찾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찾아놓고 칼슘이 몇 간지 알면 돼요. 몰라. 칼슘 몇 간지. 외워야지. 그쵸? 이제 화학 시간에는 족별로 암기를 하실 거고, 제가 화학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화학을 공부를 하시면서 환경화학이랑 맞물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가라로 가르쳐 드리지만 뭔가 이렇게 또 뺑기 써가지고 이런 말 써도 되나? 아무튼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지만 화학 시간에 이제 그 원리를 배우겠죠? 1쪽짜리, 2쪽짜리. 근데 제가 그 원리까지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실 것만 설명드리면 여기 다 쓰셨으니까 지울게요. 대표적인 1가짜리, 2가짜리 정도만 암기하시면 환경공학에서 쓸만한 1가짜리, 2가짜리만 암기할게요. 1가짜리 플러스 2가짜리. 1가짜리는 제가 저를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물론 뭐 저보고 오셨는지 아니면 화학 보고 오셨는지 아니면 학원 보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무슨 수강평? 이런 거 저도 사람인지라 댓글 보듯이 저 수강평 같은 거 보면 뭐 암기하는 거 알려주시는데 재밌어요 뭐 이렇게 막 이해가 쏙쏙 돼요 이런 평들이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업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 쪽팔림을 무릅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암기법을 알려드릴 때가 제가 가장 수치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장 빨리 쓰고 가장 빨리 지울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말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든 암기를 시키려는 것만 생각하시고 어차피 처음에는 이렇게 외우시지만 시간 지나면 다 외워져. 확 들으면 원리도 알아. 그러면 그냥 그때는 이제 수루 되는 거지만 첫날이니까. 일수라는 애가 이마를 깠어요. 진짜 아닌 것 같다. 그래서 1가짜리는 뭐냐면 일수가나는 뭐냐면 1가짜리라는 뜻이야. 플러스 1가짜리. 1가짜리는 수소 대표적으로 칼륨이고요. 칼륨이 1쪽이거든요. 1쪽에 있는 애들 일수리 낙칼 이렇게 외우는데 이 수소 칼륨 맞나? 수리 리튬 나는 수리나칼 해놓고서 순서를 모르겠네. 나트륨 칼륨 이렇게 해가지고 걔네들은 다 1가예요. 1쪽에 있는 애들 나트륨 됐죠? 리튬도 나오면 리튬도 1가짜리고 2가짜리는 2쪽에 있는 애들이야.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2쪽에 스트론튬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20번까지밖에 안 외우니까. 그래서 2 플러스 2가에 있는 거 2마 깠어. 일수가 내 이마를 깠대.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일수가 나 4글자씩 이마 깠어.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2는 마그네슘 플러스 2가고요. 칼슘 플러스 2가고요. 스트론튬 플러스 2가요. 그거 봐 말도 안 되죠? 그냥 빨리 스트론튬. 그럼 이게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이제 수제 파트에서 경도라는 개념을 배우는데 이 경도를 유발하는 물질이 거의 대부분 양이온 이가예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전체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양이온 이가라 여기 없는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금속류들은 양이온 이가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철도 이가짜리 있고요. 철, 망간도 이가짜리 있고요. 물론 이가짜리도 있고 3가짜리도 있고 하는데 이런 양이온 이가들의 금속들이 많다. 얘네들이 나중에 경도를 유발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할로겐족은 알지? 요즘에 할로젠이라고 하는데 할로젠 원소라고 하는 나 때는 할로겐이었거든요. 할로젠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이너스 1가짜리가 있어요. 마이너스 1가짜리는 할로젠 원소예요. 요즘 사람같이 할로젠. 그래서 뭐 있지? 플로린, 염화이온, 그 다음에 나 때는 이오드, 지금은 아이오딘, 그쵸? 아이오딘, 그 다음에 Br 마이너스, 나 때는 브로, 지금은 브로민. 근데 웃긴 거는 환경공학 전공하시는 그 교수님들이 연세가 뭐 요즘에 이제 새로운 교수님들도 많지만 연세가 많은 꼰대 같은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용어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화학대 이렇게 전체적으로 용어를 다 바꿨는데
플로린이라고 부르고 얘 브롬이라고 부르지 말고 브로민이라고 불러야지, 아이오딘이라고 불러야지. 곧 죽어도 이제 요오드라고 쓰는 책들이 아직까지 나와요. 뭐 그냥 요오드, 아이오딘, 옛날 말, 지금 말 이렇게 생각하셔서 보시면 돼요. 할로젠 원소들은 마이너스 1가짜리. 그리고 알고 계시면 좋은 거 산소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됐죠? 응. 다 했는데?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자, 쓰셨죠? 누구보다 빠르게 지우겠어요. 그래서 플러스 1가짜리와 2가짜리 마지막이에요. 딱 요것만 하면 산화수는 끝이거든요. 근데 얘는 시험 문제 나와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라고 한 거 있어요? 없죠. 없죠. 몇 가짜리냐 물어보는 문제 죽어도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쓰는 건 체크하셔야 돼요. 얘는 뭐냐? 산화제예요. 환원제. 산화제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고 자기 자신은 환원되는 물질을 산화제라고 해요. 뒤에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환원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은 다른 물질을 환원을 시키고 자기 자신은 산화되는 물질을 환원제라고 하는데 얘가 수질에서 왜 중요하냐? 우리는 수질을 공부하는 이유가 수질이 뭘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맞잖아요?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산화법이에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산화법. 더러운 물질을 산화를 시켜야 돼. 그럼 산화를 시키려면 여기에 각종 산화제를 넣는단 말이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산화제 종류가 산소도 있고요. 염소도 있고요. 제가 지금 부르는 거 다 산화제예요. 산소, 염소, 오존, 또 하나 약품으로 쓰는 게 특히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약품으로 쓰는 거 아마 수질 공부해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KMNO4 들어보셨어요? COD 실험할 때 쓰는 거예요. 과망간산 칼륨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옛날에 망간, 지금은 망가니즈. 근데 우리는 환경공학은 그냥 과망간산 칼륨이라고 아직도 써요. 과망가니즈산 칼륨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과망간산 칼륨. 혹시나 좀 깨신 분이 출제를 할 때 과망가니즈산 이렇게 나와도 과망간산 칼륨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KMNO4 암기. 지금까지 암기 하세요라는 거 별로 없었는데 그치? 얘는 암기. KMNO4 뭐예요? 그러면 과망간산 칼륨. 이름 모르면 못 풀어요. KMNO4. 또 하나 있어요. K2CR2O7. 얘는 보통 많이 바뀌어가지고 중크롬산 칼륨이라고도 하고요. 다이크롬산 칼륨이라고 하거든요. 중크롬산 칼륨이라고도 옛날 책에 써 있어요. 두 개 다 알고 계실게요. 사실 얘네들의 가수는요. 암기해 놓는 게 제일 편해요. 얘는 플러스 5고요. 얘는 플러스 6이에요. 암기. 얘 보세요. 얘는 플러스 5고 얘는 플러스 6가예요. 근데 왜인지는 알아야지. 왜인지는 알아야 되는데 왜인지 방법은 알려줄 건데 왜인지는 안 물어봐요. 방법을 알아놓고 나중에는 제가 과망간산 칼륨 그럼 플러스 5 바로 나오셔야 되고 K2CR2O7 그러면 플러스 6 바로 나오셔야 돼요. 계산할 시간이 없거든. 됐죠? 얘네 산화수는요. 지금 보시는 산, 염기, 화합물 이 계산이 다 얼마만큼의 전자가 이동을 했느냐를 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전자 이동을 가지고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산화제도 교환되는 전자수를 가지고 교환 전자수가 가수가 되는 거예요. 교환되는 전자수. 됐죠? 이 의미를 설명드리면 일단 과망간산 칼륨부터 KMNO4 볼게요. 칠판 볼게요. 칼륨 몇 가예요? 바로 나와야 돼. 일수 가나 할 때 가잖아. 가. 일수 가나 1가짜리는 수소, 칼륨, 나트륨이다. 그래요. 칼륨은 플러스 1가짜리예요. 됐죠? 여기 산소는 몇 가라 그랬지? 산소. 아까 지웠는데 마이너스 2가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가짜리가 4개잖아. 그러면 산소가 갖고 있는 가수는 마이너스 8이거든요. 얘는 마이너스 8이에요. 여기 보시면 망간 있죠? 망간. 그럼 망간은 몇 가여야 될까요? 플러스 7이어야 돼요. 맞아요? 플러스 7. 잠시만요. 써왔는데.
이거 2023년도 작년도 경남 시험 문제예요. 경남 시험 문제. KMNO4라는 과방간산 칼륨 안에 망간의 가스는 몇 가인가? 이거 나온 거예요. 2023년도에.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면 끝. 그치? 그럼 나중에는 방법은 다 아니까. 산화수의 합은 다 0이고 산소는 마이너스 8, 칼륨은 1이니까 망간은 몇 가? 7. 플러스 7이 답이었어. 됐나요? 근데 얘가 물속에서 뭐 된다 그랬지? 이온화되고 전리되고 해리가 되면 이 망간 자체가 이온화가 돼서 전자를 이동시키고 이 망간은 전자를 2개 잃은 상태가 돼요. 2개 잃은 상태. 되셨나요? 망간은 전자를 2개 잃은 상태가 돼. 그럼 과망간산 칼륨 안에서는 전자 얘기 안 할게. 전자는 화학 시간 하는 거니까 몇 가짜리였지? 플러스 7가였는데 얘네가 다 이온화가 된 상태에서 망간이 혼자 존재할 때는 망간은 몇 가짜리야? 플러스 2가짜리거든요. 몇 개의 차이가 있어요? 5개의 차이가 있죠? 맞아요? 5개의 전자를 교환한 거예요. 그래서 5가예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러니까 KMNO4 같은 경우에는 그냥 5개의 전자가 교환이 돼서 5가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잖아. 그쵸? 어려워? 근데 얘를 물어보는 문제는 이 교환되는 전자수가 어떻게 전자가 교환이 되느냐 이 과정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얘는 망간은 몇 가야? 이 정도는 푸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얘가 몇 가인지만 외우시면 돼요. 왜? 우리는 가수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량 계산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 가시죠? K2CR2O7도 마찬가지예요. K2CR2O7도 마찬가지로 이온화가 돼서 크롬이 나오는데 크롬이 2개가 나와야 되거든? 맞죠? 크롬이 2개가 나와야 돼요.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 얘가 플러스 2 맞죠? 칼륨은 1가짜리고 1가짜리가 2개니까 플러스 2. 얘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4죠? 마이너스 2가짜리가 7개니까 그러면은 얘가 얼마가 될까? 플러스 12가 돼요. 크롬 2개가 플러스 10이니까 크롬 1개는 플러스 6이거든요? 맞죠? 어쨌든 얘가 지금 크롬 2개가 갖고 있는 산화수는 플러스 12예요. 전자를 지금 12개 잃은 상태다. 이런 상태예요. 됐나요? 근데 얘네가 이온화가 된 상태에서 이온화가 되면 크롬은 전자를 3개 잃은 상태, 즉 CR 3가짜리 크롬으로 존재를 해요. 3가짜리 크롬으로 존재를 하면 얘네가 지금 얼마지? 플러스 6이지, 토탈. 그럼 여기는 플러스 12, 여기는 플러스 6. 교환되는 전자수가 몇 개? 6개. 그래서 6가예요. 오케이? 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방법은 알아둬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노트 필기 할 때 한 번만 써놓고 한두 번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한두 번만 계산을 해보면 아까 전에 제가 언급했던 대로 2023년에 시험 문제가 만약에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를 못 풀겠어? 풀 수 있어요. 100%.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흔치는 않아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너무 기본적인 문제라서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설명드렸으니까 이런 제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나왔대. 그럼 여기 출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트에다 써놓으면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신경 써서 보고 이런 게 복습이거든요. 그래서 산화수 계산하는 거, 가수 계산하는 것까지 설명드렸어요. 일단 저는 당량을 계산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1시간이 넘어가면 혼나거든요. 이게 1시간당 인간 보는 애들도 얼마나 지치겠어. 중간에 끊고 싶은데 끊지도 못하고. 근데 저도 끊고 싶었으나 끝까지는 해야 돼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짓고 당량은 조금만 쉬었다가 당량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아셨죠? 쉬었다 할게요.